김미연의 삶은 언제나 고요한 수면 아래 감춰진 경랑과 같았다. 겉으로는 대한민국 IT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미래테크의 젊고 유능한 CEO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던 그날의 기억. 악덕 건물주 박동철에게 길거리로 내쫓겨야 했던 처참한 순간들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의 비좁은 옥탑방에서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병약했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삶의 의지를 잃고 방황하셨다. 어린 미연은 그 모든 비극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다. 그날의 아픔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 복수심이라는 이름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반드시 성공하여 박동철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미연은 차가운 복수심만을 연료 삼아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녀는 피나는 노력 끝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최단 기간에 임원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미래테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뛰어난 경영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IT 업계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오직 복수라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연의 집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었다. 그때였다.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미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백구였다. 백구는 미연이 어렸을 적 길을 헤매던 자신을 발견하고 따라왔던 유기견이었다. 미연의 가족은 백구를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백구는 미연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백구는 미연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유일한 존재였다. 박동철에게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던 그날 밤에도 백구는 미연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백구는 미연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가족이자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던 따뜻한 존재였다. 그러나 백구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후 안타깝게도 행방불명되었다. 미연은 백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백구는 그녀에게 잃어버린 과거의 순수함과 억울하게 빼앗긴 행복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날은 미래테크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지원자들을 직접 평가할 예정이었다. 미래테크는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입사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그녀는 면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냉철하고 차분했다. 면접이 시작되고 수많은 지원자들이 미연의 앞에 앉았다. 그녀는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피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녀는 단순히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는 뛰어난 잠재력과 강한 의지를 지닌 인재를 원했다. 몇몇 지원자들이 합격의 문을 통과했지만 대부분은 미연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좌절했다. 오후가 되고 마지막 지원자가 면접실로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다. 그는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이력서를 살펴보던 미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이력서에 적힌 박준호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20년 전 박동철의 건물에 살던 미연의 가족과 같은 동네였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박동철. 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박준호, 박동철의 아들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20년 전의 악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의 아픔과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복수심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미연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는지 불안한 듯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미래테크에 입사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미래테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자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미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동철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미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박준호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박준호 씨,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미연의 질문은 박준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이십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대답에 비릿하게 미소 지었다. 강인함? 그래, 너희 아버지는 강인했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데 강인했지. 미연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들끓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박준호를 탈락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탈락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되갚아줘야 해. 미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박준호를 합격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줄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다. 그녀는 박준호를 자신의 옆에 두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었다. 그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면접이 끝난 후 미연은 박준호의 합격을 발표했다. 박준호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연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미래테크에 기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미연의 귀에는 그의 간절함이 오히려 더 큰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다. 미연은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전 악덕 건물주의 아들이자 동시에 그녀의 손에 달려있는 나약한 존재였다. 그녀는 박준호를 통해 박동철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박준호의 눈빛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절망적이고 간절했던 어린 미연의 모습.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박준호를 합격시킨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수없이 되뇌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연민과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녀는 20년 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다. 박동철은 거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았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백구는 미연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짖었지만 박동철은 냉정하게 그들을 외면했다. 그날의 아픔은 미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다시금 복수심을 불태웠다. 아니야, 나는 옳아. 나는 박동철에게 정의를 보여줘야 해.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 해. 미연은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박동철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는 박준호를 통해 박동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차갑게 빛났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김미연은 박준호의 합격 통보 후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박준호의 순수하고 간절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내가 과연 박준호에게 죄 없는 그의 아버지의 죄를 묻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마음을 굳게 다졌다. 아니야, 이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박동철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어야 해. 그녀는 박준호를 통해 박동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미래테크의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었다. 박준호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성실함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의 모습은 20년 전 악덕 건물주의 아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미연은 박준호의 예상 밖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지만 박준호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인성으로 그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미연은 박준호를 자신의 직속팀으로 배치했다. 그녀는 그에게 의도적으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프로젝트들을 맡겼다. 그녀는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는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배우려 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미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심과 함께 존경심이 싹트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퇴근길에 박준호가 회사 건물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낡은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고 박동철이 차에서 내렸다. 박동철은 20년 전 미연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했으며 그의 눈빛에서는 탐욕이 번득였다. 박동철은 박준호에게 다가가 거만하게 말했다. 준호야, 너 아직도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거냐? 아버지가 그렇게 명문 회사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시원찮아서야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겠냐? 박동철의 목소리에는 박준호를 비난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미연은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박동철은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박준호는 박동철에게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듯했다. 미연은 박준호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차가운 연민으로 변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박준호가 겪는 고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대감이 느껴졌다. 미연은 박준호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개인 정보를 몰래 조사했다. 박준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그의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마련한 것이었다. 그는 학교 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도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지원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박준호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박동철은 아들 박준호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미연은 박동철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미연은 박준호에 대한 자신의 복수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준호를 통해 박동철에게 복수하는 것이 과연 박준호에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다. 박준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젊은이였다.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연은 자신의 복수심이 맹목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연민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백구를 떠올렸다. 백구는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안을 주었다. 백구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유일한 존재였다. 백구는 그녀에게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알려주는 듯했다. 미연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백구의 따뜻한 가르침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연은 박준호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인간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박준호가 가진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박준호는 미연의 변화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대표님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미래테크의 신제품 발표회가 열렸다. 박준호는 신제품 개발팀의 핵심 멤버로서 발표를 맡았다. 그는 능숙하게 신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했고 그의 발표는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발표를 보며 감탄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그런 재능을 썩힐 뻔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미연은 박준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박준호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미래테크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박준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박준호라는 순수한 영혼을 상처 입힐 뻔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이끌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을 목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들을 돕는 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다. 미연은 박동철의 다른 비리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2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건물 외에도 수많은 부동산 투기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동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악덕 건물주였다. 미연은 박동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박준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미연은 박동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박동철의 비리를 함께 폭로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다. 하지만 미연의 진심 어린 호소와 강한 의지에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미연과 함께 박동철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연은 박동철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내역, 사기 행각, 그리고 세금 탈루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박동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박준호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김미연은 박준호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맹목적인 복수심이 죄 없는 한 청년을 상처 입힐 뻔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박동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준호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미연은 박동철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박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수진은 이은주 선생 사건을 계기로 미연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미연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미연과 함께 박동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박동철이 저지른 부동산 사기, 불법 건축, 그리고 세금 탈루 등 수많은 비리 행각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 미연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0년 전 박동철에게 길거리로 내쫓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끔찍한 비극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피해자들은 깊이 공감했고 그들은 미연과 함께 박동철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동철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미연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음해하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언론에는 미연에 대한 악성 루머와 비방 기사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김미연 대표가 과거의 악감정으로 박동철 회장을 음해하고 있다. 미래테크의 성공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등의 내용이었다. 미연은 이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박동철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민우 변호사와 함께 박동철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다. 민우 변호사는 박동철의 JS건설그룹의 회계 장부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는 회계 장부 곳곳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과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몇몇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민우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박동철의 횡령과 배임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미연은 박동철이 20년 전 자신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소유주가 박동철이 아닌 그의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최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박동철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파산 신청을 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했던 것이었다. 미연은 박동철의 치밀하고 교활한 계획에 치를 떨었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악랄한 인물이었다. 미연은 박동철의 모든 재산 은닉 행위를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미연은 박준호에게 계속해서 어렵고 까다로운 프로젝트들을 맡겼다. 그녀는 박준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다. 박준호는 미연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미연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회사 로비에서 박준호가 박동철과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 박동철은 박준호에게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멍청한 자식아, 네가 이렇게 시원찮아서야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겠냐.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박동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박준호를 비난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동철은 박준호를 밀치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박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연은 박준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박준호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미연은 조용히 박준호의 옆에 앉았다. 박준호 씨, 괜찮습니까? 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박준호는 미연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박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괜찮습니다. 박준호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연의 위로에 박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미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미연은 박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절망적이고 간절했던 어린 미연의 모습. 그녀는 박준호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박준호가 겪는 고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연대감이 느껴졌다. 미연은 자신의 복수심이 박준호를 향한 연민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박준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박동철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박준호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녀는 박준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연은 박동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녀는 민우 변호사와 함께 박동철의 재산 은닉 및 탈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박동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기자회견 당일, 미연은 박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박동철이 자신의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 그리고 그녀가 박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유까지. 박준호는 미연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대표님, 그게 정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표님 가족에게 그런 짓을. 박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연은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박준호 씨. 당신에게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박준호는 미연의 말에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동시에 미연에게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미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연의 용기와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미연은 단상에 올라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박동철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다른 피해자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미연의 용기 있는 폭로에 주목했고 박동철의 모든 비리는 세상에 알려졌다. 박동철은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미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동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박동철은 결국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몰락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준호는 TV 뉴스를 통해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 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남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연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감탄했다. 그는 미연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그는 미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박준호는 TV 뉴스에서 아버지 박동철의 체포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평생을 존경하며 따랐던 아버지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악덕 건물주의자 비리 기업가였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김미연 대표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감탄했다. 그녀의 폭로가 진실이었음을 깨달으면서 박준호는 자신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박준호는 미연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미연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표님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박준호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박준호 씨,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박준호는 미연의 말에 오열했다. 그는 미연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죄를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미연은 박준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박동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이유까지. 박준호는 미연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는 미연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연의 용기와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박준호는 미연의 조력자가 되어
박동철의 남은 비리들을 밝혀내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 미연에게 전달했다. 박동철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파산 신청을 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박준호는 아버지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밝혀내어 미연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다. 그의 아버지 박동철은 아들 박준호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추었던 것이다. 미연은 박준호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동철의 재산 은닉 및 탈세 혐의를 입증했다. 이 증거들은 박동철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동철은 자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얼굴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동철의 재판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언론은 박동철의 사례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비판하고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동철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미연은 박동철의 재판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복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감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세요. 박준호는 재판이 끝난 후 미연을 찾아갔다. 대표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알려주세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미연은 박준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자신의 회사인 미래테크에서 계속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박준호 씨,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썩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미래테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을 통해 이 사회에 기여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연의 진심 어린 제안에 박준호는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미연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부터 박준호는 미래테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 그는 미연의 뜻을 이어받아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미연과 박준호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대표와 직원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테크를 더욱 성장시켰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박준호와 함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옥상 정원 한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미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백구였다. 미연은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진은 20년 전 박동철에게 쫓겨나기 직전 그녀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백구가 그려진 이 사진을 이곳에서 찾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사진을 든 채 눈물을 흘렸다. 백구, 백구야. 박준호는 미연의 옆에 앉아 사진을 보았다. 그는 미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대표님, 이 개가 대표님 어렸을 적 키우던 백구인가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옥상 정원 한 구석에서 희미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연과 박준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털이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많이 든 누렁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백구였다. 미연은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았다. 백구야, 백구야, 살아있었구나. 미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백구는 미연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백구는 20년 전 미연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후 행방불명되었던 그 백구였다. 백구는 미연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박준호는 백구의 등에서 희미한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백구는 20년 전 박동철에게 쫓겨날 때 다친 상처였다. 백구는 그 상처를 안고 20년간 미연을 기다렸던 것이었다. 미연은 백구의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아픔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그녀의 복수심을 치유하고 그녀에게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알려준 소중한 존재였다. 미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깊은 이해와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미연은 백구와 박준호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미연은 백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백구는 미연의 집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백구는 미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그녀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백구의 존재는 미연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미연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백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미연과 박준호는 미래테크를 더욱 성장시켰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헌신했다. 그들의 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다. 미연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회사 건물 로비에서 백구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미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사 로비 한쪽 벽에 걸려있는 박동철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박동철은 감옥에 수감된 후 초라하고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미연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미연은 백구를 안고 박준호에게 향했다. 박준호는 미연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다. 대표님, 오늘 아침 회의 잘 준비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미연은 박준호의 손을 잡았다. 박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박준호는 미연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했다. 김미연은 박동철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박수진과 민우 변호사, 그리고 박준호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다. 박동철은 자신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는지 더욱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미연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미연의 과거를 왜곡하고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또한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하거나 회사의 주요 계약을 방해하는 등 사업적인 방해도 서슴지 않았다. 미연은 박동철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백구가 가져다 준 상자의 내용물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일기장에는 20년 전 박동철이 그녀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비열한 수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조작하고 세입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는 당시 건물주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다른 세입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그들의 피해 사례를 기록한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박동철의 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미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동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모든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부분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미연은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비극을 이야기하며 이제 함께 용기를 내어 박동철에게 정의를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피해자들도 미연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연에게 박동철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제공했다. 박준호는 미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을 지켜보았다. 그는 미연이 단순한 복수심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연에게 돕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JS건설그룹의 내부 회계 자료와 계약서들을 몰래 빼내 미연에게 건넸다. 그 자료들 속에는 박동철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심지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며 깊은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민우 변호사는 박준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동철의 모든 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박동철의 횡령, 배임, 탈세, 뇌물공여, 그리고 불법 재산 은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법률 서류를 준비했다. 박수진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서를 모으고 그들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동철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지혜와 박준호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는 박동철 측의 반박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론은 다시금 혼란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미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박동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연은 박동철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모든 사건을 덮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미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미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동철 측은 당황했다. 그들은 미연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미연의 사무실에는 협박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고 그녀의 집 주변에는 의문의 차량이 서성였다. 박준호는 미연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는 미연의 경호원이 되어 그녀를 보호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퇴근길에 의문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남자들은 미연을 납치하려 했지만
박준호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다. 박준호는 남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희생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박준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킨 것이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부상에 마음 아파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박준호는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미연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박준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미연은 눈물을 흘렸다. 박준호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돕는 겁니까?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박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은 제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제게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박준호의 말은 미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박준호가 자신의 복수심을 넘어선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호의 부상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박동철 측의 비열한 행위가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다. 여론은 박동철에게 더욱 싸늘하게 변했고 그에게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검찰은 박동철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하고 그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수사했다. 박동철의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미연은 박준호가 가져온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동철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박동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동철 씨, 당신은 20년 전 저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박동철은 미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박동철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례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미연은 재판 결과를 듣고 박준호의 병실을 찾았다. 박준호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미연은 박준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준호 씨,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박준호는 미연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였다. 박준호의 병실 창밖으로 흰 누렁이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백구였다. 백구는 박준호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미연은 백구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았다. 백구야, 백구야, 네가 여기에 있었구나. 미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백구는 미연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백구는 20년 전 미연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후 행방불명되었던 그 백구였다. 백구는 미연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박준호는 백구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미연의 잃어버린 과거와 아픔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그녀의 복수심을 치유하고 그녀에게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알려준 소중한 존재였다. 백구의 등에는 20년 전 박동철에게 쫓겨날 때 입었던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백구는 그 상처를 안고 20년간 미연을 기다렸던 것이었다. 미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깊은 이해와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미연은 백구와 박준호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백구와 박준호를 통해 용서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박동철의 재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미연은 박준호, 박수진, 그리고 민우 변호사와 함께 재판정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박동철은 변호인단의 철저한 방어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오랜 기간에 걸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연은 박동철의 모든 술수를 간파하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들을 준비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민우 변호사는 박동철의 횡령, 배임, 탈세, 뇌물공여, 그리고 불법 재산 은닉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박준호가 제공한 JS건설그룹의 내부 회계 자료, 미연이 수집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박동철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들은 박동철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동철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피해자들의 증언이었다. 20년 전 박동철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미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 증거로 채택되어 재판정에서 공개되었다. 일기장에는 박동철이 미연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비열한 수법들과 그로 인해 미연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미연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떨렸지만 그녀의 진심은 재판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어서 박수진은 자신의 아이가 이은주 선생에게 겪었던 차별과 학대, 그리고 이은주 선생이 박동철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이은주 선생이 촌지를 강요하고 아이들을 차별하며 심지어 박동철의 지시를 받아 학교에 부당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의 증언은 이은주 선생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박준호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아버지 박동철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재판정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박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재판정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박동철은 박준호의 증언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결국 박동철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었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다. 이은주 선생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한 점이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미연은 박준호에게 다가갔다. 박준호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미연은 박준호의 손을 잡았다. 박준호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의 진심 어린 말에 박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법원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구가 미연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백구는 미연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그녀를 방였다. 미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쓰다듬었다. 백구는 미연의 삶에 다시 나타난 후 그녀에게 깊은 위로와 평온을 안겨주었다. 백구는 미연의 잃어버린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이자 그녀의 복수심을 치유하고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박준호는 백구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20년 전 박동철에게 쫓겨날 때 미연의 가족과 함께 있었던 그 누렁이였다. 백구의 등에는 당시 입었던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박준호는 백구가 20년간 미연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백구는 미연의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존재였다. 미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박준호와 함께 법원 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미연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 미연은 그들의 환호 속에서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되었다. 미연은 박준호와 함께 미래테크로 돌아왔다. 박준호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고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그는 미연의 뜻을 이어받아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헌신했다. 그는 특히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미연은 자신의 회사 미래테크를 단순한 이윤 추구 기업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내세웠고 미래테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백구와 함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미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사 로비 한쪽 벽에 걸려있는 박동철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박동철은 감옥에 수감된 후 초라하고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미연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미연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백구야,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어. 백구는 미연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에게 위로를 건넸다. 미연은 박준호를 찾아갔다.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박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박준호는 미연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위한 작은 빛이 되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박동철의 몰락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김미연은 미래테크의 CEO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시민으로서 이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불의에 맞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변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연은 미래테크의 경영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테크를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사회적 기업의 모범으로 만들었다. 박준호는 미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버지 박동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미래테크의 신제품 개발 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는 미연이 추진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했다. 박준호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했다. 박수진은 미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래테크의 사회 공헌팀 팀장으로서 맹활약했다. 그녀는 이은주 선생 사건 이후 자신의 아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아이들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다. 민우 변호사는 이재원 사건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는 정의로운 민우 변호사라는 명성과 함께 수많은 공익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미연의 가장 든든한 법률 자문가이자 개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백구는 미연의 집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백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미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백구는 미연이 힘들거나 지쳐 보일 때면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부드럽게 몸을 비볐고 그녀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를 건넸다. 백구의 존재는 미연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평온을 안겨주었다. 백구는 미연의 잃어버린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이자 그녀의 복수심을 치유하고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백구는 이제 미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준호와 마주쳤다. 박준호는 미연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미연은 박준호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그때 미연은 문득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박동철이 그녀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던 그날, 미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동철의 잔인한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박동철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박동철을 용서했고 그를 통해 얻은 교훈과 성숙을 소중히 여겼다. 미연은 박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동철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순수하고 정의롭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미연은 박준호의 존재에 깊이 감사했다. 박준호는 그녀에게 복수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함께 로비를 걸어 나갔다. 그때 미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사 로비 한쪽 벽에 걸려있는 박동철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박동철은 감옥에 수감된 후 초라하고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미연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증오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준호는 미연의 옆에 서서 사진을 보았다. 그는 미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아버지는 많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미연은 박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동철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그 역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미연은 박준호의 손을 잡았다. 박준호 씨,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박준호는 미연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박준호와 함께 로비를 걸어 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미연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복수심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몇 년 후 미연은 미래테크의 CEO로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 불렸다. 박준호는 미래테크의 부사장으로서 미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고 그의 리더십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백구는 미연의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미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에게 위로와 평온을 안겨주었다. 백구는 미연의 삶에 다시 나타난 후 그녀에게 깊은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알려준 소중한 존재였다. 백구는 영원히 미연의 가족으로 남을 것이다. 미연은 가끔씩 지난 날을 회상했다.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들이 여전히 아릿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숙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위한 작은 빛이 되었다. 세월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강지혜의 삶은 고요한 평화 속에서 빛을 발했다. 미래테크는 그녀의 지휘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했다. 박동철 사건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은주 선생은 시골 마을의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녀의 공부방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작은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따금 미연은 그녀의 소식을 들었고 그녀의 변화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간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박경수 국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몰락은 교육계에 만연했던 부패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교육은 새로운 청렴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의 이름은 비록 오명으로 남았지만 그의 사례는 권력 남용과 부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김민주는 미래테크에서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그는 미연의 뜻을 이어받아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헌신했다. 특히 그는 시골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젊은 혁신가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 박동철의 죄를 속죄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갔다. 박수진은 미래테크 사회공헌팀 팀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학교를 돌며 강연을 했고 학부모들에게 건강한 소통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학부모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가로 성장했다. 민우 변호사는 정의로운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변함없이 헌신했다. 그는 특히 아동 인권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미연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친구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백구는 미연의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이제 털이 희끗희끗하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지만 여전히 미연과 민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백구는 미연이 힘들 때면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부드럽게 몸을 비볐고 민준이 잠자리에 들 때면 그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백구의 존재는 미연의 삶에 변치 않는 사랑과 평온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미연의 잃어버린 과거를 상징하고 복수심에서 벗어나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백구는 영원히 미연의 가족으로 기억될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연은 민준과 백구, 그리고 박수진과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준은 백구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놀며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미연과 박수진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연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다. 민준아, 행복하니? 민준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다. 네,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미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심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미연은 박준호와 함께 미래테크를 더욱 성장시켰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헌신했다. 그들의 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다. 미연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많은 기업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한 어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는 전설처럼 전해지며 정의와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미연의 삶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었고 인간적인 가치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사회에 밝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그녀의 아들 김민주는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